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 지역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였지만 피서 절정기를 맞아 곳곳에서 여름 축제가 열리면서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제7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개막해 도심 속 물놀이 난장과 버스킹 공연, 워터나이트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장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동해 망상 해변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오늘 밤까지 브레이크 댄스와 힙합, 랩 등 코리아 힙합 어벤져스 공연이 열리고 속초 해변에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썸머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한 속초 해수욕장과 경포 해수욕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야간 입수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도내 확진자는 2,500명 가까운 숫자를 기록했고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원주 302명, 춘천 224명, 강릉 225명, 속초 144명 등 1,453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26일 3,000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후보 시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세운 교육 분야 대표 공약입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대학 무상교육 대상자를 축소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육계에서 진행되는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공론화조차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교육에 이어 대학 무상교육이 대학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 그리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논의하는 교육 전문가 포럼도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도 예산의 1% 수준인 738억 원을 투입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 대학생의 대학 학자금 부담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출산율 상승과 전입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 강원도같이 열악한 도에는 또 자라나는 인재 양성을 해서도 무상교육이 어쩌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학 무상교육은 처음 제기된 주장이 아닙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후보 시절 교육 분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대상자를 전체 학생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생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강원도 재정 부담 가중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대학 무상교육 공약 축소 이후 공론화 과정마저 외면하는 듯한 강원도의 행보는 또 다른 비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강원도지사 비서실과 김기선 인수위원장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나오지 않아서 좀 유감입니다만 도에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도민들에게 꼭 지키겠다고 내놓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약속을 당선 직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교육단체 주최 토론회도 불참한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과연 공약을 지킬 의지는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여름방학과 피서철인 요즘 태백에서는 청소년 안전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20가지 넘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배울 수 있어 관심이 높은데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양팔을 벌린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몸은 조금 가라앉지만 얼굴은 떠올라 숨을 쉴 수 있는 생존 수영의 기본 자세입니다. 운동장에선 익수자를 구하기 위한 밧줄 던지기 연습이 한창입니다. 좀 무섭긴 할 것 같지만 오늘 배운 거를 잘 기억해서 입수자를 구할 거예요. 화재 연기 대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가 자욱합니다. 아이들은 벽을 짚으며 지형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탈출구를 찾습니다. 피난 체험하면서 대피할 때 좀 어려움을 느꼈지만 친구들과 함께 극복해내니까 너무 좋았고. 강원도 소방본부와 태백시가 마련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기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20여 가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데 전국에서 2천여 명 넘는 참여자가 몰렸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프로그램 참여 연령층을 확대해 행사 규모를 점차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만 상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한번 더 확대를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만 불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가족형 캠프로 확대해볼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훈입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릉 종합운동장에서는 공연장 구조물을 철거하던 27살 외국인 노동자가 1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비슷한 시각 고성군 주광면의 해수욕장에서는 50대 남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동해시 한섬 해변에서는 복개천을 따라 1시간 넘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와 물놀이객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악취까지 심하게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시는 검은색 오염수의 잔류물을 채취해 조사하는 한편 오염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시범 운영 이후 시설 보완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던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나우라쇼가 다음 달 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60m 높이의 분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완 공사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쇼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40분간 하루 한 번 진행되며 600석은 온라인 방식으로 200석은 현장 발권을 통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당분간 특별 할인가가 적용돼 일반 5,000원, 원주 시민과 어린이는 3,000원의 관람이 가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학업 성취도 평가 방식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제일 공약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평가 횟수와 상중하 난이도 비율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하위 수준인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형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년별 문제은행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던 강원FC가 선두 울산의 덜미를 잡히며 8위로 추락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열린 K리그1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청용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43분 김대원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결승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리그 6위 도약을 눈앞에 뒀던 강원은 천적 울산에 또다시 패하며 리그 8위로 추락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